이번 주부터 개학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유롭게 된 가운데 학교 안팎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경남FC에 대한 경남도 특정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허위 영수증 제출 등 직원의 비위 행위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약 3만 3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약에 마약을 밀반입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은 초콜릿과 커피 등으로 위장이 밀반입됐습니다. 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안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경남에서는 일주일 안에 300여 개 학교가 교문을 여는데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는데 등굣길 풍경은 어땠을까요? 김수정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로 들어섭니다. 반가운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선생님과도 안부를 전합니다. 30일부터 경남 지역 3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했습니다. 3년째 등굣길 풍경은 여전합니다. 야외에서는 진작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학생들의 이른바 마스크 등교는 이제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유행병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게 좀 무감각해진 것 같고 계속 써던 거니까 갑자기 또 벗으려고 하니까 조금 그게 더 낯설죠 지금. 교실 안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유롭게 된 첫날이지만 마스크를 벗은 학생은 2~3명 뿐입니다. 학교에서는 기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스크 착용 외의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예절 지키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 진료받기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학교 안팎 모두 마스크를 원칙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합창 수업 등 비말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나 학원으로 오가는 통학버스나 수학여행, 체험활동을 위한 버스에 탈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에 가거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빼고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식당이나 카페를 드나들 수 있게 된 건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첫날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3층 규모의 대형 헬스장. 운동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니 한두 명뿐입니다. 단체로 하니까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써요. 그냥. 여기서는 자율로 한다 그러는데 불안하잖아요. 일단 저도 면역력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여 만에 해제됐지만 시민들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청 민원실 등 관공서나 대형 마트에서도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아직도 내 생각으로는 좀 안심해야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감염이 좀 되는 상태라. 마스크 착용이 개인의 선택에 맡겨졌지만 아직은 불안해 당분간 마스크를 끼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만난 시민도 마스크 불편에서 해방됐다며 이번 조치를 반기면서도 감염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당 갈 때 항상 마스크를 챙겨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나 이게 아직 완전히 종식된 거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손님과 실랑이를 벌일 걱정은 덜었지만 마스크로 인하여 손님들한테 불평 불만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오늘부터 마스크 해제됨으로써 저희 손님도 편하고 또 영업하는 저희로서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자율로 오히려 손님이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의 개인 위생관념이 높아져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던 분들이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센터로 몰릴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잠시 중단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는 마스크가 불필요한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집, 밀접, 밀폐, 이른바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인데요. 이젠 학교나 어린이집, 대형마트, 백화점, 경로당, 또 헬스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챙기지 않으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버스와 택시, 지하철, 철도, 여객선, 항공기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 대합실이나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죠. 이와 함께 병원과 약국, 장기 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입니다.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과 같은 고위험군과 접촉을 할 때 또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한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이나 응원을 할 때와 같이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지만 최대한 지켜야겠죠.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등 이딴 논란으로 경남FC가 특정감사를 받았는데요. 경상남도가 30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일부 직원들이 도가 지원한 보조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경남도는 팀 해체 검토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된 경남FC. 지난해 11월 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특정 감사에 들어갔고 보조금 집행 등 구단 운영 전반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근 2달여 만에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일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경남FC의 감사 결과에는 9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한 직원은 취소한 KTX 영수증으로 759만 원의 출장비를 받았고 다른 직원은 공용 차량을 2년여간 300회 이상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 회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조치와 함께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요구하였고 부정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2,900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믿지 못할 결과에 경남도도 경남FC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도는 경남FC가 도민구단인 만큼 경남도지사가 구단주를 맡는 체제를 정비해 새로운 구단주를 뽑고 현 24명의 이사도 3분의 2 수준으로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맡았던 사무국장 현 조직을 전문성을 갖춘 단장을 영입해 단장 체제로 새롭게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사무국을 단장제로 전환하고 핵심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단장을 추가로 영입하여 현재 도에서 파견된 사무관 1명으로는 한계를 드러내는 행정 역량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결과에 지역에선 도민에게 외면받는 프로구단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경남FC에 투입된 도비 보조금은 489억, 한 해 평균 97억 원으로 전체 운영 경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오는 2025년까지 경남FC가 일부 리그로 승격하지 못하면
구단 해체 검토라는 초강수를 띄웠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구단 해체 또는 3부 리그로 내려가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FC가 정상화 노력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옛 명성을 뒤로한 채 해체의 불명예를 얻게 될지 지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상남도가 30일 오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1월 도민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새해 첫 회의에는 이인식 우포 자연학교장, 안종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센터장, 송정문 경상남도 장애인 권익보호 기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도지사와 간부들이 하던 실국 본부장 회의가 매달 마지막 주에는 도민회의로 열립니다. 도민회의는 산업과 경제, 노동, 복지, 청년 등 각계각층의 경남 도민들이 참여해 직접 도정에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안철수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현직 의원과 지역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으로 꾸려진 안철수 당대표 지지 경남연대는 30일 오전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진정으로 보좌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당대표는 안철수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해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표심 확장에 역량을 갖춘 지도자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안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마약을 밀반입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반입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26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네덜란드에서 밀수한 마약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초콜릿이나 커피 등으로 포장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들이 밀반입한 약은 3만 3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경찰은 마약이 온라인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남해안 별신굿이 통영 죽도에서 열렸습니다. 죽도는 통영 570개 섬 가운데 유일하게 별신굿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올해도 당산굿과 용안굿 등 다양한 전통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춘 남해안 별신굿은 통영 죽도와 거제 중림마을 등에서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 경찰청 가운데 서울과 대구청에 이어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청렴 인권 캠프를 비롯해 경찰서장 청렴 캠페인, 청년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해왔습니다. 김해 시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30일 김해 시는 혁신경제국장을 단장으로 도시와 교통, 물류와 산업 분야의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김해 시는 TF팀 구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유치 전략 수립과 실질적인 유치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TF팀 활동은 오는 6월까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차문화연합회가 지난 27일 마산문화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계획 발표와 유공회원 표창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한국차문화연합회는 오는 5월 열릴 예정인 5개국 초청 세계차 학술 대회와 제24회 대한민국 다향축전 등의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 유공회원 표창 수여식에서는 추미나 남부대 교수와 김은희 향기로운 다인들의 모임 회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상을 받는 등 모두 1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